그때부터는 이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도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내성이 생겼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PD님은 이마도 있고 미간도 있고 눈가도 주름 많고 자갈떡, 콧등, 그 다음에 턱 라인도 안 좋고 다 맞아야겠네요. 원장님, 요즘 주변의 사람들 보면 예전에 비해 보톡스 진짜 많이 맞던데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 볼까요? 또 500원 주세요. 장난이고요. 이전에 보톡스 나왔을 때 한 번 맞을 때는 거의 수십만 원, 많으면 한 100만 원 이상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못 맞았던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었죠. 그럼 이 보톡스를 주사면 뭐 때문에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톡스는 주름을 펴는 게 아니고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육이 움직일 때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보톡스가 아세틸콜린을 차단을 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서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마를 올리거나 미간을 찡그리는 습관이 반복되면 그 자리에 주름이 파이게 됩니다. 고정주름이 생기는 거죠. 필러는요? 같이들 많이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필러랑 보톡스를 뭐 같은 거나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톡스는 근육을 멈추게 하는 거고 필러는 채워주는 겁니다. 원장님, 그런데 보톡스도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특허가 풀려서 여러 회사에서 보톡스를 만드는데 다 같은 톡신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백질의 정제도, 두 번째로 희석 방식, 세 번째로 항체 유발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 미국산인 보톡스라고 딱 이름 알려진 보톡스는 오리지널 제품으로 효과가 강력하지만 이 복합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항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독일에서 나온 제오민이라는 제품은 이 단백질을 제거한 무단백 톡신이라서 내성 위험이 좀 낮습니다. 국산으로 나온 이 톡스는 세계 최초의 액상형 제품이고 희석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해서 시술자가 오차 없이 쓸 수 있죠. 단백질이 많으면 왜 안 좋아요? 우리 몸은 단백질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 항체가 생기면 톡신이 무력화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도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내성이 생겼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비싼 외국 제품들이 효과가 더 오래 가는 건가요? 일단은 이 톡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효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피부 상태 그리고 근육의 크기, 사용 습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제품 간 차이는 보통 단백질의 함량, 정제도, 항체 유발률에 따른 것으로 국산 제품도 품질이 많이 올라가서 효과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특히 국산 제품들도 무단백 제품들이 나와서 내성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톡스 맞는 주기는 어느 정도가 좋아요? 일반적으로 한 6개월 간격으로 맞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보톡스 효과는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신경 말단이 회복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아세틸콜린 전달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보톡스 효과를 유지하려면 이 주기에 맞춰서 시술하는 거죠. 이제 다른 병원에서 맞으셨다면 맞은 날을 꼭 여쭤보고 놔드립니다. 2, 3개월 지났는데 맞으러 오신다? 그럼 안 놔드립니다. 그러면 내성이 생기면 진짜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성이니까요. 우리가 톡신 비반응성이라고 부르는 상태인데요. 이건 우리 몸이 이 보톡스 톡신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효과를 차단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항체는 톡신에 포함된 복합 단백질을 인식해서 생기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 무단백 톡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무단백 톡신이 뭐예요? 이 말 그대로 아까 내성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단백질을 최대한 제거한 제품이죠. 요민, 이노톡스, 코오톡스 제품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제품들은 내성 발생 확률이 낮아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맞는 분들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내성을 안 생기게 할 수 있나요? 내성을 줄이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지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너무 짧은 주기로 자주 맞지 말 것.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은 두고 맞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고용량 반복은 피하기. 세 번째로 무단백 제품 사용하기. 이걸 지키면 대부분 안전하게 오래 보톡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톡스 맞을 때 원장님이 추천하는 얼굴에서 가장 효과 좋은 부위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형에 따라 주름의 깊이나 형태 그리고 표정을 쓰는 거에 따라 다른데 우리 PD님은 이마도 있고 미간도 있고 눈가도 주름 많고 자갈떡, 콧등 그 다음에 턱 라인도 안 좋고 다 맞아야겠네요. 중고차 한 대 말아먹어야겠네요. 뭐 요즘에 그 정도 비싸진 않지만 네,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이면서 효과가 확실한 부위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미간인데요. 저도 6개월에 한 번씩 미간은 꼭 맞습니다. 미간 보톡스는요, 환한 인상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효과가 크고요. 이 눈살근과 추미근이라는 근육이 반복적으로 미간 주름을 만들죠. 특히 이제 여름에 해가 강할 때 여러분 다 찡그리시죠? 찡그리지 말고 리 하셔야 됩니다. 저도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서 미간은 무조건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마인데요. 이 전두근이라는 이마 근육, 이 넓은 근육에서 생기는 이 수평 주름을 완화시켜서 어려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세 번째로 턱 보톡스, 턱 근육인데요. 음식을 씹는 저작근이 과도하게 발달한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으면 이 턱 라인이 매끄러워지고 V라인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사각턱 보톡스가 이건데요. 우리가 헬스할 때 근육이 많이 커지죠. 근데 이 근육을 안 쓰다 보면 근육이 줄어들죠. 이 사각턱 보톡스가 이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이빨을 꽉 물고 있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는데, 이게 잇몸이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턱이랑 비슷하게 이 승모근 그리고 종아리 보톡스도 비슷하게 근육의 크기를 줄여서 이 바디라인을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한 이 미간, 이마, 턱 세 부위는 이 표정근을 반복적으로 쓰는 곳이라 보톡스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3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얼굴 외에도 효과 좋은 부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보톡스는 얼굴 주름뿐 아니라 다양한 부위에서 활용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겨드랑이인데요. 다한증,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리학적으로 필요한 바람보다 더 많은 양의 땀을 분비하는 질환입니다. 이 땀샘이 겨드랑이와 손발바닥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특히 겨땀 때문에 이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보톡스를 겨드랑이에 맞으면 땀샘을 자극하는 교감신경 전달을 차단해서 땀이 확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겨땀 때문에 여름이 걱정이신 분들은 봄에 미리 맞으시면 효과가 있겠죠. 이 참고로 손발 보톡스도 있는데 그건 조금 많이 아픕니다. 이 두 번째로 승모근인데요. 이 목과 이제 어깨 연결 부위에 있는 이 근육인데, 이곳에 보톡스를 맞으면 이 근육의 긴장이 풀려서 목이 더 길어 보이고 어깨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로 종아리인데요. 여성분들 알통처럼 도드라진 종아리 근육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리가 좀 더 슬림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깨랑 다리도 보톡스 맞는지는 몰랐네요. 네, 단순히 이제 주름을 없애는 걸 넘어서서 바디 라인을 디자인하는 시술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런데 보톡스 맞으러 가면 진짜 빨리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이 진짜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놔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빨리 넣는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보톡스를 이렇게 좌표 찍듯이 이 정형화된 방식으로만 놓으면 안 되는데요. 그건 일종의 공장형 시술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 얼굴은 절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썹 모양이나 표정 습관, 근육의 위치와 크기, 이 비대칭 정도까지 사람마다 다 전부 다릅니다. 이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은 눈썹이 원래 짝짝이고 어떤 분은 한쪽 안윤근만 강해서 눈가주름이 좀 더 발달했을 수가 있고요. 이 턱 보톡스의 경우에도 사람마다 근육의 크기가 다들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거 무시하고 정형화된 위치에다가 기계처럼 딱딱딱 놓으면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은 생기기 쉽습니다. 보톡스 맞으면 당연히 부작용도 있겠죠?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피디님. 우리한테 근육이 있는 이유는 다 쓰임이 있어서 그렇겠죠. 이 쓰임이 너무 과하게 차단되거나 원하는 만큼 차단이 다 안 되었을 때가 다 보톡스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부작용, 근육의 비대칭인데요. 좌우의 마비 정도가 달라지면 웃을 때 표정이 어색해 보이거나 한쪽만 눈이 작아 보일 수 있고요. 이제 근육 비대칭의 대표적인 예로 사무라이 눈썹이 있는데요. 가쪽의 효과가 떨어져서 사무라이가 생깁니다. 정리하자면 전두근의 중앙은 마비가 됐는데 바깥쪽이 남아있으면 눈썹의 양 끝이 위로 쓱 하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표정이 경직되는 분들인데요. 너무 고용량으로 맞거나 표정을 많이 쓰는 부위에 과하게 맞으면 웃어도 웃는 것처럼 안 보이는 가면 표정이 됩니다. 이마 근육의 경우에는 눈을 뜰 때 이마근을 이용해서 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마근이 마비가 되면 눈이 잘 안 떠지고 눈이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돌릴 수는 있어요? 비대칭 있는 부위는 어느 정도 리터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라이 눈썹은 눈썹 바깥쪽에 소량만 추가하면 다시 내려오고요. 비대칭 같은 경우도 리터치로 보완은 가능합니다. 이제 보톡스가 필러처럼 혈관이 막히고 하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과하게 놓았을 때 아쉽게도 해독제는 없지만 보톡스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구적인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혹시 보톡스 맞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럼요, 있죠.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임신 수유 중인 분입니다. 임신 수유 중인 분들은 어떤 약들도 조심해서 사용하게 되고 거의 쓸 수 있는 약이 없잖아요. 혹시 모를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금기입니다. 두 번째로, 신경근 질환자인데요. 예를 들면 중증 근무력증이나 루게릭병이 있는 분들은 근육마비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맞으시면 안 되죠. 세 번째로, 톡신 내성자입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체가 생겨서 이제
보톡스에 효과가 없는 분들은 보톡스를 놓아도 아예 안 듣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근육을 억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주름과 얼굴 라인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울세라나 슈링크와 같은 파이프 장비인데요. 이제 근막층과 같은 깊은 층부터 리프팅이 되어서 주름을 좀 개선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리쥬란 같은 PDRN, PN 주사 같은 경우는 콜라겐 재생을 촉진, 피부를 재생하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 MTS나 고주파, 스킨 부스터와 같은 이제 콜라겐을 만드는 피부결을 개선시키고 탄력을 개선시키는 시술들이 있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 체질과 피부 상태에 맞는 시술을 전문가와 상담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를 만드는 스킨 보톡스 이야기로 찾아갈게요.